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금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이틀째 하락을 키웠습니다. 이 피미제닷컴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다우지수도 1.29%, 53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 중수형주 랠리를 이끌던 러셀 2000 지수도 오늘은 2% 가까운 하락세로 좀 전환했다는 점. 이 밑단에 보게 되면 S&P 500 맵을 보게 되면 일부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메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산업재, 그리고 유틸리티, 물론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전에 봤을 때는 이 메가캡 그룹들이 하락을 했을 때는 금융주나 헬스케어, 산업재, 에너지 관련주는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동안 이 중소형주 순환매도 좀 끝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대응이 좀 껄끄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준비한 내용 볼까요? 자, 중소형주 순환매가 일단 순환매에 의해 러셀 2000 지수가 오늘 한 2% 가까이 하락을 했다 말씀드렸었죠. 일단 연준이 이제 올해 금리 인하를 확신시킨 가운데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은 정치적, 트럼프 피격 암살 시도,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유력해졌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이 보호무역이라 하면 이제 트럼프발 보호무역이라 할 수 있겠고, 지정학적이라 하면 미중 간의 반도체 규제, 대만 보호 비용 등등 이런 이제 리스크가 커지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웠죠. VIX가 이틀째 급등을 했습니다. VIX 변동성, 공포지수라 불리는 이 변동성 지수가 오늘도 10%, 어제 9%, 오늘 10% 엄청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제 VIX가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어저께 거고요. 오늘 것은 이제 15가 넘었죠. 15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VIX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지수는 3대 지수는 약세를 좀 보이는 거죠. 아울러서 이제 메가캡 위주로 계속 팔자가 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론 이제 오늘 엔비디아, 브로드컴 반도체 업종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 2.8% 상승했고요. 반등이 나온 거죠. 브로드컴 2.91, 오픈 AI의 반도체 칩을 생산 논의를 좀 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하락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인텔 등은 상승했고요. 반도체도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정도 상승했지 다른 건 약했다는 얘기입니다. 애플이 2% 하락했고요. 금융주 이끌던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등 하락을 했죠. 오늘 헬스케어 쪽에서는 일라일리가 6% 넘는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알테오젠, 펩트론, 상반기 때 좀 주도했던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가 하락을 좀 부추기지 않았습니까? 자, 일라일리 한번 차트를 보시죠. 야, 단방에 그냥 60일 이동평선 50일선이죠. 이 깨트리는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당뇨병 비만 치료제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고요. 일라일리뿐만 아니라 노보노디스크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즉 이렇게 된다면 이제 국내 이른바 비만 치료제 관련 바이오 헬스케어 오늘 동반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미국 시장이 여기서 끝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조정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대략 이 조정을 이제 이 고점 대비 이제 몇 퍼센트 조정을 좀 보이냐, 그리고 이제 조정의 기간. 아무래도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정치적인, 그다음에 지정학적,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지정학적 보호무역이 다 부각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차익 매물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 일단 뭐 미국은 21선을 그다지 뭐 중시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51선, 그 다음에 이제 200일선이지 않습니까? 대략 이 조정폭을, 고점 대비 이 조정폭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간과. 그렇다면 지금은 좀 이런 변동성에 좀 대비하는 미국도 구간이고, 상당 부분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또 겪은 후에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야겠죠. 지금 위치는 이제 조정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의를 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크레이그 존스라는 사람은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오버크라우드, 과밀화된 이제 메가캡에서 재빨리 좀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푸트머니,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 다운캡, 이 많이 하락한,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쪽에서 이제 기회를 찾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을 털어내고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에서 좀 기회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뭐 최근에 이제 주도주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주 HD 현대일렉이나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뭐 이런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주초에는 뭐 트럼프 관련 수혜주 낙폭가 되고 건설이나 남북 경협, 뭐 원전 등등 이런 쪽으로 좀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주 중반 이후에는 개별주에서 그냥 낙폭과대된 것들, 그런 걸 움직였습니다. 뭐 오늘 장도 이제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코스피 200은 3.9포인트 하락했죠. 오늘도 코스피는 한 1% 정도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원달러 환율은 어제 1381원 70전에서 오늘 NDF는 1384원대로 좀 올랐고요. 미국 10년물 국제금리 크게 변동 없고요. VIX만 이렇게 급등했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단에서는 넷플릭스 실적이 발표됐죠. 예상치는 상회했습니다만 부진한 실적 전망으로 인해서 장중에 좀 하락했다가 지금 시간에서는 약보합까지 낙폭을 축소했네요. 자, 브로드콤, 오늘 상승 배경은 오픈 AI에 위한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것을 논의했다는 소식. 뭐 애플 뭐 이런 소식도 있고요. 뭐 외신 기사도 뭐 그런 내용이죠. 넷플릭스와 브로드콤 얘기가 있고.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국내 증시.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이 이틀째 순매도입니다. 어제 3,800억대 기관과 개인 순매수 보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은 뭐 연일 코스닥을 팔고 있죠. 또 코스닥 이렇게 좀 빠지는데 하루빨리 좀 금투세 이슈도 이 정치권에서 좀 마무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유예를 폐지를 하든 유예를 시키든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뭐 여러분 생각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 코스피 어제 하락 출발해서 끌어올려졌죠. 삼성전자 차트 패턴과 거의 뭐 비슷한 모습이죠. 그러나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아래 꼬리는 달아졌지만 여전히 약한 모습이죠. 810선,
812포인트까지 밀렸다가 822포인트. 그러나 뭐 이런 차트 보고 지금 이 모양을 단기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죠. 특히 이제 수급을 잠깐 순매수 동향을 좀 보자면 어제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은 3,400억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순매도 상당 부분이 SK하이닉스로 좀 집중이 됐다는 얘기 되겠죠. 61선까지 하락을 했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759억인데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들 순매수를 좀 보이다가 좀 패턴이 좀 바뀐 거죠. 자, 7월 이렇게 보이죠 지금요. 어제 7월 18일자를 이렇게 확인해 보게 되면 외국인이 3,400억 순매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틀째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대량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외국인 순매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최근 금융투자의 순매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 이건 뭐 단기 트레이딩 차원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시 위로 가보죠. 뭐 종목단에서는 체코 원전 호재, 노출된 호재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닌 걸로 이제 시장에서는 작용했죠. 시초가 높게 뜬 다음에 대부분 이때다 차익 매물을 내놓으면서 대부분 장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순환매가 영일만 대왕고래 관련주로 순환매가 진행되면서 한국가스공사, SK가스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고요. 연속성이 있을지. 지금 장에서는 연속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하루, 길어봤자 이틀 이런 패턴 아니겠습니까? 뭐 화장품주는 어제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게 상승을 했죠.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코스알엑스, 라네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선방을 했다는 점, 3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작용했다고 합니다. 알테오젠, 펩트론, 코스닥 주도했던 바이오주들 아니겠습니까? 어제 좀 이들 종목군도 좀 주춤해지고 있죠. 특히 오늘 일라일리 어제 펩트론이 먼저 하락했고 일라일리가 크게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낙폭이 컸던 엔터주, JIP 엔터나 하이브 이런 종목군들이 오랜만에 좀 반등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여하튼간에 시장은 변동성, 단기 위험 관리, 뭐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들어눕기 때문에 그걸 또 의식 안 할 수 없고 결국은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조정의 끝 마무리 시점, 그 시점까지는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낙폭 과대주의인지 아니면은 단순 뭐 순환매로 유입되는 건지 이런 걸 잘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쭉 뭐 개별적인 내용 관련 내용이 있고요. 이거 뭐 하루짜리라 보여집니다. 어제 순매수는 외국인은 삼성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기관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샀네요. 삼성전자는 금융투자 위주로 순매수를 보인 거고요. 자, 코스닥 시장 어제 에코프로 BM이 상승했고요. 기관도 에코프로 BM, 테크잉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최근 급락한 테크잉은 어제 반등을 좀 보여줬죠. 자, 장 마감 후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자, 코스피입니다. 거의 뭐 개별 종목이 주로 이루죠. 뭐 대형주 시간에서 뭐 오른 게 에코프로버티나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은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군들은 시간에서 좀 올랐고요. 자, 코스닥 시장 거의 뭐 개별 종목으로 특이점을 좀 찾기 좀 난해한 그런 흐름입니다. 여튼간에 변동성이 좀 잦은 장이기 때문에 오늘 장도 안전 운행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